현재는 코브라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100대 가까이 이제 앞으로 아파치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네네. 여러분들, 그분들은 지금 앞대 타다가 이제 곧 그래 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나 네. 일단 이제 이 AH-1 코브라가 베트남전에서 이제 명성을 날렸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가 되면서 이 공격 헬기에 대한 개념이 뿌리부터 다시 잡히게 됩니다. 왜냐? 바로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제가 대전차 미사일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토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 토 미사일이 나왔을 때 1세대는 사정거리도 짧았다고. 근데 이 2세대 대전차 미사일부터는 사정거리가 4,000m, 즉 4km 밖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공포압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준 방식도 적외선 탐지 방식으로 좀 앞선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유선 유도 조작이니까 그 정확도도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뒤쪽 끝에 조종할 수 있는 와이어가 있는 거예요. 전선줄이 있어요. 전선줄 길이가 4km야. 그러니까 이 전선줄에 연결된 그 컨트롤러로 이 미사일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유선이 안 걸리게 나무 위나 이런 데서 떠서 써야 돼. 이게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선 유도니까 제트 전투기가 지금 확확 날아다니는 애들한테는 이게 안 맞죠. 하지만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호버링 한 상태, 즉 정지한 상태로 공격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성맞춤이라. 그러면 이제 공격 헬기가 이제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인가요?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2차 대전 때 소련군의 장기가 뭡니까? 사람도 인해 전술, 전차도 인해 전술. 근데 이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소련은 느꼈죠. 전쟁에서는 최고의 전차 한 대보단 쓸만한 전차 10대가 훨씬 쓸모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죠. 그래서 이 이른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위성국들한테 전차를 엄청나게 배치해요. 폴란드만 해도 한 몇만 대 소련군 전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몇만 대 수준의 엄청난 바르샤바 조약군의 전차들이 서유럽을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차로 막아야 되죠. 나토도. 근데 전차가 비록 성능이 소련차보다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쪽수 앞엔 장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뭐가 있었냐면 전술핵 쓰자. 대포에 넣어서 쏘는 핵폭탄이 있다고. 155mm에 넣어서 쏘는 핵폭탄. 이거 쏘려고 했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핵폭탄을 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잖아. 근데 여기서 공격 헬기의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잘하면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공격 헬기 한 대가 격추될 때 적전차 12대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소련도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거든요. 소련의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1대 19예요. 이거다. 공격 헬기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격 헬기가 본격적으로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코브라로 갈 것이냐? 근데 이 코브라가 한계가 있었단 말이지. 왜? 아무래도 코브라의 뿌리가 어디예요? UH-1 수송용 헬리콥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어떤 계획을 하냐? AH, Advanced Attack Helicopter, 차세대 공격 헬기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1974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벨하고 휴즈사가 붙었는데 여기서 휴즈가 이기죠. 벨은 야 이제까지 우리가 UH-1하고 AH-1 만든 게 우린데 왜? 어떻게 안 되지? 휴즈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휴즈가 내놓은 게 사상 최강의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였습니다. 자, 기존의 코브라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아파치가 출연을 했죠. 그리고 출연하자마자 이제 충격의 무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전차 미사일이 16발이나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이 헬리콥터가 한 대가 뜨면 적 전차 16대한테 대전차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절반만 맞아도 뭡니까? 1대 8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갑부대 입장으로서는 이거 악몽이죠. 또한 이 아파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전에 코브라가 아파치하고 싸움에서의 조금 많이 밀렸던 부분이 야간 작전 능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치는 이 야간 작전 능력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쟁에서 이기려면 밤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전 이후부터 개발되는 모든 미군 무기는 야간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아파치는 방어력도 아주 좋았죠. 그 러시아제 14.5mm 기관총하고 23mm 기관포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왜 14.5mm하고 23mm냐? 미제 중기관총은 10.7mm거든요. 근데 그 12.7mm보다 14.5mm가 사정거리도 더 길고 타격력도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러시아제 14.5mm 기관총은 거의 20mm 기관포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소련군이 예전에 쉴카라는 대공 장갑차가 있었어요. 이 쉴카가 23mm 기관포가 4개가 탑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다닥닥 쐈을 때 이걸 맞고서 한 방에 추락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기관총과 기관포에 대한 방어 능력이 필요했었고요. 또 하나, 적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도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 대공 미사일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전파로 방해하고, 적 미사일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열추적 미사일이 있었잖아요. 열추적 미사일은 엔진을 쫓아오겠죠. 그러니까 엔진 대기구에서 나오는 열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장치도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보통 전투기에나 달렸던 체프라고 알죠, 여러분들. 전파 방해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알루미늄 가루, 체프도 뿌릴 수 있고, 플레어라고 적외선 미사일이 쫓아오면은 요거를 이제 열로서 방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탑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헬리콥터로 이식된 거죠. 자, 최고 속도는 295km입니다. 근데 보통 공격 헬리콥터가 300km 내외니까 별 큰 문제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순항 속도예요. 순항 속도가 무려 265km입니다. 이전까지의 대부분 헬리콥터의 순항 속도는 200km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순항 속도라는 게 최고 속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전 지역까지 최고 속도로 날아가요? 아니죠. 작전 상황에서 훨씬 더 격렬한 기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기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작전 지역까지 순항 속도로 간다는 건 연료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무려 1700마력의 엔진을 2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능선을 넘고 구릉을 넘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필수적으로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1700마력짜리 엔진이 2개를 달았기 때문에 이 산악 지역은 뭐 물론이고 강풍이 부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아주 원활한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은 이제 실전 배치되자마자 굉장한 성과를. 넘사벽이었죠. 이게 84년에 실전 배치가 됐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파나마 침공 때도 갔었고, 그다음에 걸프전에서도 갔었는데, 걸프전에서 스타로 떠오른 몇몇 무기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무기가 바로 이 아파치 헬기입니다. 이 아파치 헬기는 걸프전에서 무려 1000여 대의 각종 기갑 차량을 격파합니다. 혼자서. 그 다음에 또 진지가 있죠. 적 진지 200여 곳을 그야말로 완전 날려버려요. 이 진지 중에는 적 레이더 기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니까 입맛대로 다 작살내는 거예요. 레이더 기지까지 격파할 정도면 네. 그냥 일반 그냥 전투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전투기가 지금까지 대단히 위험하게 수행했던 작전을 아파치가 해낼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헬기니까 여러분 뭐가 가능합니까?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걸리는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레이더 기지를 아주 박살낼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실전을 통해서 아파치의 문제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파치가 몇 개 좀 떨어졌거든요. 피격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파치에 뭘 탑재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사실 레이더가 아파치에 탑재되면서 진짜 아파치의 공포가 시작된 거였죠.